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료 관련된 뉴스를 읽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베이스가 되는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집안에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이제 가족이 있을 때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직 노년이 아닌데도 뭐 질환을 앓을 수도 있지만 노년기에는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병이지만은 그래도 이게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앓고 있고, 그리고 치료제들도 나오고 있죠. 그분들은 왜냐하면은 신경계 질환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메커니즘이 밝혀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어디 뉴스에서 뭐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뉴스라든지 TV나 뭐 신문 아니면 인터넷 이런 뉴스에서 주로 확인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꼼꼼하게 막 논문까지 찾아보고 이제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올 초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 뉴스를 보고 치료제가 나왔구나, 이거 이상으로 들어가기가 참 힘들죠. 그건 뭐 저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제 논문까지 이제 봐요. 그래서 대체 뭘 가지고 뭘 했는지,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논리적 실험을 했는지. 제가 왜 논리적 실험이라고 하냐면은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 100년 전, 1세기 전에 양자역학이 이제 저기 나왔고, 그 다음 한 50년 전에는 양자역학의 시기, 전자공학의 시기로 넘어왔는데, 컴퓨터의 시기. 근데 올 초에 나왔던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제는 컴퓨터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학적인 증명 같은 거 컴퓨터로 해낸 증명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의학이나 아니면 바이오나 이런 데에서 일 처리하는데 컴퓨터가 해요. 컴퓨터가 증명이나 그렇죠, 증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치료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이 뭐 미니 뇌가 나오고, 또 그거를 수학적 뭐 모델링을 어떻게 했다고 하고, 또 BT적으로는 뭘 했다고 하고, IT적으로 또 뭐를 하고, 뭐에다 돌리고, 이렇게 해서 치료제가 나왔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혹시 이렇게 가족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이 이제 알츠하이머가 많잖아요. 파킨슨도 마찬가지고, 젊은 층에서는 이제 랜덤으로 이제 뭐가 올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본인 이름이면 막 찾아보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이게 좀 뭐가 나왔다는데 이게 뭐지 하고 혹시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 논문은 일단은 간단하게 앞쪽에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요약된 부분 있죠. 그것만 보면은 방향 나와요. 거기에서 뭐를 해서 뭐가 나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 앞에만 봐도. 그리고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 말로 된 거는 그래도 말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지만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막 하면은 의학 용어 자체가 휘라보 계통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뭔지 막 찾아가면서 봐야 돼요. 찾아가면서 봐야 돼서. 그래서 앞쪽에 요약된 거를 일단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는 조금 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본다고 해도 왜 어렵냐? 그런 걸 봐도 보기가 어려워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논문이 원래 더 읽기가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으로는. 그런 게 익숙해지면은 논문은 자질구레한 게 없기 때문에. 논문, 그리고 교양서적. 교양서적은 이제 쉽게 쓰여 있는 건데 자질구레한 게 많죠. 그래서 정보 양은 적고 분량은 크고, 논문은 정보 양은 딱 핵심이 들어가 있고 분량이 작고, 그 중간이 전문서적 정도 돼요. 전문서적 같은 게 이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근데 왜 우리가 잘 그걸 봐도 수화가 안 되냐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약재랑 관련된 건 어차피 BT, 그리고 화학, 그리고 물론 뭐 물리학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70년대부터 나온 거는 당연히 고전역학이랑 양자역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BT나 요 의학이 발달한 거거든요. 양자역학이 아니면은 지금 촬영도 못하고 약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 얘기도 이렇게 전에 저번 채널에서 많이 했죠. 그냥 일반인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러면 이제 과연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컴퓨터로 화학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로.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은 뭐냐면은, 양자역학이 과학자들 사이에선 이미 공인을 받았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전자공학의 시대로 오면서 여기저기에 다 쓰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됐어요. 양자역학이. 그 70년대가 바로 전자공학의 시기고,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성장의 시기죠. 물론 일본의 그 성장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한국전이랑 베트남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 걔들이 그래도 기술이 좋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얘들은 패전할 때 그때쯤에도 이미 기술력 같은 건 굉장히 좋았어요. 과학 기술 같은 건. 근데 그 시기에 잠깐만, 카르푸루스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이 사람이 화학자인데 물리에서도 이론 물리, 실험 물리가 있듯이 이론 화학자예요. 근데 이론 화학자인데 그 당대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거, 당대 분위기, 양자역학,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기반은 물리학이니까 어차피 이제 화학 하시는 분들은 화학이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지만은, 물리학이 세상에 대한 그 기본을 제공해 준다고 저는 이제 보죠. 그 변화, 그리고 튜닝 같은 사람이 막 수학적인 것도 막 풀어내고 암호학 막 하고 컴퓨터 만들고 이렇게 하던 그 시기에, 야, 그러면은 우리가 화학을 설명하는데 지금까지는 한계가 있다. 제가 지금 알츠하이머를 읽을 때 기본이 되는 거를 여기다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이 어떤 약인지, 그 약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건지. 근데 화학 반응을 우리가 지금 교과서도 아마 마찬가지겠. 지금 교과서는 제가 안 봐서 몰라요. 근데 90년대 그 초중반에 중반까지도 대학교에 있는 대학에서의 그 일반화학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막대 모형, 동그란 당구공에다가 막대기 꽂아놓은 그 모형 있죠. 그러면은 이제 H2O 이렇게 막대기로 두 개 연결되고, CO2도 막대기로 연결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뭐 무슨 반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또 막대기가 바뀌어 있어. 근데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 그죠? 그러나 그 막대기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저렇게 생겼나 보다, 그렇게 해서 소화를 하는 거지. 일단은 굉장히 낡은 모형인데 그걸로 소화를 했던 거야. 근데 70년대 보니까
과학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는 일단 흥미 위주의 과학 그 교육 이것도 잘 안 되긴 하지만은 이제 그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교육에서 앞서는 나라들 과학기술 앞서는 나라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수업을 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과학 그 교과 과정이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좀 더 깊은 데를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식으로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쓰여졌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지금 거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몇 년 전까지는 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그 얘기를 나눠보면은 우리 때 배운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도 6년 전까지도 일단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는 일단은 대학 가서 하라 이거지, 그죠? 수학도 그래서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지금 한 100살 가까이 돼요. 근데 몇 년 전에 노벨상을 타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는 많이 했죠. 이제 거의 100살 정도 되셔가지고 노벨상 타시는 분들, 힉스 입자도 그렇고, 이 컴퓨터 화학자, 컴퓨터로 화학을 설명을 어떻게 했냐. 막대기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고전역학으로 설명을 하려니 설명이 안 돼. 왜냐면 양자역학이 발견이 되니까는 6이랑 6이랑 6궤도랑 6궤도랑 시간 변수가 사라지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퀀텀 립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양자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양자, 단위적으로, 불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앞쪽 방식 계산으로 고전역학적 계산으로 안 되고 양자적 계산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화학이라고 하는 게 분자 단위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큰 단위를 살펴봤을 때는 고전역학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작은 단위 원자 단위로 가면은 양자 역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이 게다가 이제 그게 뭐라고 합니까? 실용성을 가진 BT나 이 의학 분야로 넘어오면은 계산량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이 양반이 카르프루스라고 하는 이제 분이 역시 그래서 이 독일권의 그 화학이라고 하는 건 무시무시한 거야. 아이디어가 컴퓨터로 그러면 하자. 컴퓨터는 계산을 잘하니까 만약에 프로그램만 제대로 하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고전적인 건 고전적인 걸로, 양자역학적인 건 양자역학적인 걸로, 그리고 그걸 두 개를 활용하는 것은 두 개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는 막대 구조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를 않거든요. 사실상. 근데 화학 반응 자체에 대한 수식적인 설명, 복합적인 수식이 되는 거죠. 고분자 단위에서는 고전역학적인 으로 설명을 해내고 다 숫자로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그 단위에서는 예를 들면은 왜 의학에서는 양자역학이 필요하냐면은 어떤 약이 개발이 됐어. 화학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기능을 할 때에는 이 고분자 단위뿐 아니라 이 안쪽에 원자 단위까지 가서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다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특히 뇌 같은데, 신경 같은 데다가 작용하는 걸 하려면 계산량이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의 계산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컴퓨터는 그래도 할 수가 있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엄청난 계산을 할 텐데, 지금 올 초에 나온 그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그 연구도 거기에 이제 나머지 뭐 줄기세포가 어떻고 그 미니뇌가 어떻고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에 설명을 조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소화하면 될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기본이 되는 것은 모든 약제 하고 할 때
실험실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했던 것은 70년대에 화학을 컴퓨터 안으로 집어넣은 화학자. 한 5년 전? 그 정도에 이제, 5년은 넘었겠구나. 내가, 질환, 그 전이니까 그거보다 좀 더 전에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화학상. 컴퓨터 가지고 계산했던 분인데, 노벨 화학상을 탔고, 핵심만 다시 한번 보자면은, 우리는 그 당구공에다가 큐대 꽂은 그 큐대를 당구공으로 연결한, 당구공을 큐대로 연결한 그 모형으로 배웠죠.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그걸 기반으로 더 나아가겠죠. 예전보단 뭐 90년대의 그런 책이랑은 또 다르게 쓰여졌겠죠. 지금 교과서가 중고등학교 거건 아니면 대학교 거건 조금 나아졌으리라고 믿어요. 왜 일반 화학 같은 것도 대학 가서 배우는 책도 처음 설명은 그냥 고등학교 때랑 똑같더라고. 일반 물리도 마찬가지고 처음 그거는. 근데 그게 설명력이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져요. 그냥 눈으로 뭐랄까 직관적으로 이해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이해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큐대도 없고 당구공도 없고 왜냐면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고지원역학이랑 양자역학이 나오니까 양자역학으로는 설명이 되는 거야. 다만 그 생명체의 현상, 이제 그 유기화학 이런 데에서는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나 그 답보 상태를 뚫은 화학자가 바로 그 카르프루스라고 하는 컴퓨터를 좋아한 화학자였고 이론 화학자였고, 그리고 올 초에 나왔던 알츠하이머 그 약을 개발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카이스트랑 서울대랑 같이 이렇게 그 연구해서 나온 건데 막 식 같은 거 복잡하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모형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보셨어요? 뉴스는 보셨을 거고 논문 같은 거는 이제 좀 어렵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만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미 반세기 전부터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과학의 어떤 영역에도 컴퓨터 안 쓰고 못 해요. 계산량을 소화하는 거예요. 복잡계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컴퓨터인 거야. 컴퓨터 가지고 프로그래밍의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그분이고, 그래서 그 약재도 알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에 발달된 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화학 반응, 생화학 반응, 그것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그런 의료 뉴스 같은 거, 의약 뉴스 같은 거를 읽을 수 있는지. 여기 핵심이 되는 것은 컴퓨터로 한다. 그 컴퓨터에서 하는 계산은 뭐냐? 고전역학 플러스 양자역학. 양자역학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노동처럼 요즘에는 과학을 많이 찍네요. 저번 겨울에는 철학을 많이 찍었는데 골고루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